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의 윤인아입니다. 전세가의 고공행진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전세가 상승률을 보니까 43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세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분양단지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전세가가 뛰어넘는 이런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인기 단지들을 보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에 육박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들이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는 속도는 상당히 느리다는 겁니다. 게다가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할게요. 지난 한 주간의 매매가는 물론이고 전세가의 상승세 그리고 하락세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황도 살펴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73번이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부동산 플러스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황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전국의 지난주 매매가 동향부터 살펴주실까요? 아무래도 수도권은 봄철 이사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네. 서울 같은 경우는 하락에서 보합으로, 인천은 보합에서 상승으로 변모를 했는데요. 하지만 경기권 같은 경우는 미분양 적재 우려로 인해서 하락폭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보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제2공항이라던가 아니면 국제영리병원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제주도와 신도시 이주 수요 영향으로 전남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산업경기 둔화와 신규 물량 증가로 인한 경남과 경북 등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의 강북 쪽 같은 경우는 광진구가 지난주에 상승해서 하락 전환으로 되었는데요.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용산구라던가 아니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 그리고 또한 학군 수요가 훌륭한 노원구를 중심으로 상승을 주도하면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초구와 강동구 등 강남 4구의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는데요. 네. 강남 순환고속도로 등 교통 호재로 금총구와 관악구가 상승하면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계속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리고 인천의 경우는 남구와 연수구 등이 지난주에 이어서 보합을 기록하였고요. 쾌적한 주거 환경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서구와 중구 등이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권 같은 경우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 교통망 개선 기대감으로 파주시와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상승을 하였는데요. 대출 규제 강화 등의 관망세가 확대가 되면서 안산시 상록구가 하락을 주도하면서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면 뭐 학군 수요가 있다든지 네. 교통 호재가 있는 이런 지역은 그렇죠. 이제 보합에서 상승으로 돌아선 지역도 네. 많은데요. 하지만 어떤 특별한 호재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네. 좀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전세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세 수요가 이제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매로 좀 돌아서지 않으면서 그렇죠. 전세값 상승세는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전세 같은 네. 경우는 아무래도 몇 주간 계속 수십 주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상승하는 지역까지 발생할 정도니까 네. 좀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고가 전세 부담에 따른 수요 이탈로 인해서 서울의 상승폭은 축소가 된 반면에 인천과 경기권은 이러한 서울의 이주 수요를 받아서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봄 이사철 시즌 도래로 세종과 충북, 부산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가 되는 반면에
신규 입주 물량의 전세 공급 증가로 대구와 경북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상승폭이 조금 이제 축소가 된 그런 지방 지역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 듭니다. 전국이 이제 골고루 다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특히 전세 시장을 보시면은 네.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던가 하락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먼저 점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강북은 정비 사업과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 역 개통 예정 등으로 이 교통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용산구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14개 모든 구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영등포구가 하락폭에서 확대가 되었고요. 위례 신도시 입주 물량 및 고가 전세 부담 등으로 인해서 강남구와 송파구 등 중심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값 상황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시황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부동산과 관련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궁금하시다고요?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이라도 더 받아보기 위해서 바로 좀 연결하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예, 제가 네. 3년 전에 인천 검단 쪽에다가 아파트를 샀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잔금 만료일도 되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2년 후에 가정지분과 거기에 네. 아파트가 많이 나와서 이게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되나 지금 그렇게 지금 좀 궁금해요. 고민하고 계시네요. 네. 예, 예, 지금 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인천 검단지구의 아파트 지금 매도해야 할지 향후에 예, 예. 낙폭이 커지지는 않을지 좀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예, 예.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걸 언제 2년 전에 사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3년 3년 전. 3년 전에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전세로 두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아니,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실거주 중이시고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공급 광이라던가 이런 우려 때문에 특히 이제 인근에 있는 가정지구의 택지 예, 예. 개발 지구에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떨어질까 고민되신다라고 말씀을 예, 예. 하신 거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 하반기까지는 갖고 계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네, 일단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도에 보시면은 검단 힐스테이트 6차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어떤 개통 예정이 있어요. 교통 호재.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지하철 생기는 거요? 그렇죠. 인천 지하철 2호선. 예, 예. 예, 네, 예. 올 중반기에 개통 예, 예정이잖아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지하철 개통 호재가 굉장히 큰 호재기는 한데요. 일단 이 노선 자체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가격 격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네. 하지만 이 인천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지하철이죠. 왜냐하면 인천 지하철 1호선 자체가 검단지구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교통이 불편했잖아요, 이 지역이. 예, 예.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어떤 이 검단 지역의 교통 호재로 발돋움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물론 앞으로의 가정지구라던가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바로 위쪽에 지도를 보시면은 북쪽에 보시면은 김포시청도 있고 김포 한강신도시도 위치해 있고 또한 검단신도시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공급 물량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는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올해 안에 올해 말까지 기다리셨다가 빨리 처분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럼 처분을 하는 거는 맞긴 하는 거예요? 네, 처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김포 한강 신도시라던가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그런 것 때문에 분양가에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 마이너스 피가 있고 오른 지역 같은 경우 플러스 피가 있는데 지금 이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시면 안 되고 단기로 지하철 개통 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님처럼 매도 혹은 매수 전에 문의 주신다면 훨씬 더 아주 유용한 상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저희는 남양주 별내에요.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흐름 보면은 그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갖고. 네. 전화 흐름이 잘 어떤가 주셨습니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지금 현재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시청자님? 아니, 실제 거주는 안 하고 지금 전세. 네, 전세를 주고 계시고 이제 투자로 지금 사두신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요, 그냥. 네.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 그거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돼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네. 사시게 된 별내 신도시에 현재 위치한 네. 아파트 이제 향후 전망 궁금하시고 매도냐 보유냐 이 부분 고민하고 네, 계신 것 네.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안녕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유를 네.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언제 매도를 하신 거죠? 4년 전에요. 4년 전에 하셨고요. 네네. 지금 혹시 전세는 얼마에 두고 계시나요? 2억 5천만 원이요. 2억 5천이고 네. 얼마에 분양을 받으신 거죠? 4억 6천이요. 4억 6천에 받으셨고 최근 시세 혹시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시세는 안 알아봤어요. 네. 지금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동그라미 친 곳이 별내 신도시입니다. 네네. 네, 거기에 지금 시청자님의 매물이 여기 이 지점에 위치해 있죠. 네네. KCC요. 네, KCC죠. 네, 지금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별내 신도시가 굉장히 길게 생겼잖아요. 위아래로. 네네. 북남으로 생겨 있는데 지금 네. 가격 상승의 폭이 있는 곳은 사실은 네. 최북단과 최하단이 가장 큰 상승폭을 가졌죠. 네네. 이 남단 같은 경우는 이마트라던가 다양한 상업지구라던가 또한 네. 서울과의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네. 이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혹시 지하철 들어오는 거 아시나요? 네네,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연장개통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한 이슈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의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굉장히 아쉽게 네.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 같은 경우는 지역은 네. 이 별내 신도시의 중심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하나의 네. 신도시의 중심이면은 많은 개발 호재라던가 어떤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양분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조금 가격 상승이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은 팔기가 힘들 거예요. 부동산 시장 네. 자체가 관망세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4월이나 5월 달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이걸 보고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양된 가격보다 높게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유도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 지금 이제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죠. 급한 마음도 없으시고. 네네. 그러면 만약에- 없고요. 네.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6월 달에 계약이에요. 네. 6월 달에 계약이 만료라서 네. 저희가 그거를 팔고자 내놔야 되나 아니면 전세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그래서 네네. 근데 이 네.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게 매수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꼭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네. 별내 같은 경우는 좀 실거주의 목적이 더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 없는 것들을 선호하는 수요층이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거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연장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네. 매도 타이밍이 올 중반이냐, 올 하반기냐 이걸 네,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전세 만료 시점은 6월쯤에 이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고요. 샵에 3772번으로도 많은 분들 문자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 몇 건 좀 소개하고 상담 진행해 볼게요. 0343번님께서 보내신 문자 사연입니다. 실거주용으로 장안동 르메이에르 3차 아파트 32평형을 매수하려 하는데 나홀로동이라 투자 가치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뭐 다른 점보다 지금 뭐 문자 사연에서도 직접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동이라는 점이 저도 좀 꺼려지거든요. 네. 투자 가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홀로동에 대한 네. 투자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나홀로동의 장점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요즘 있고요. 또한 네. 뭐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걸 할 경우에 아무래도 좀 개발할 때 어떤 그 유의사항이라던가 또한 좀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르메이에르 장안타운 같은 경우는 나홀로동이지만 입지 여건이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에 보시면은 뭐 바우하우스라던가 그다음에 이 인근 일대가 굉장히 상업지구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과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네. 이 지역이. 하지만 어떤 이렇게 클린업 시스템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거리에 대한 좀 이렇게 개선 사업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는 좀 많이 축제의 거리라던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많이 지금 작년에 반영이 돼서 가격 상승도 꾸준하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3차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10년이 네. 채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이 지역 인근에서의 어떤 거주를 하셨던가 아니면 뭐 직장이 있으시던가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하셨다면은 저는 이 지역 거주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 목적으로 보시면은 사실은 투자 부분은 큰 폭의 상승폭을 기대하시기보다는 거주를 하시면서의 주거 만족도에 좀 더 중점을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조금 안개 속인 것은 맞지만 실거주 측면에서는 나무랄 곳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185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송파구 송파동에 다세대 주택 보유 중입니다. 가격이 좀 올랐는데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이제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셨는데요. 팀장님, 네. 뭐 가격이 오른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더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이 송파동 같은 경우가 이 송파구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중에서 사실은 직장이 거의 없고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상승폭도 사실은 서초구와 강남구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물론 공시지가라던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 같은 경우도 많은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랜드마크 타워, 제2롯데월드라던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개발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지금 완공 예정에 있고요. 또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송파동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9호선 연장 개통입니다. 네. 송파동에서 보시면 송파동 중심에 석촌역이 있는데요. 석촌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9호선 연장 개통이 2018년 중순쯤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네. 그럴 경우 과거에 9호선 라인을 봤을 때는 이 더블 역세권 이상에 있는 역세권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급행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파동에서 제 생각에는 송파역 인근이라면은 굉장히 투자 가치도 높고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2년 있다가 2018년 개통한 후에 보시면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기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딱 2년만 더 기다리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매도보다는 향후 교통호재가 있는 만큼 2년 후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습니다. 샵에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6544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소액으로 다세대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라인이 금요일 24시간 운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하셨어요.
지금 지하철 7호선 네. 인근으로 좀 살펴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투자 지역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7호선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선호도도 높고 또한 좋은 라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경기도 북부와 경기도 서남부를 이어주고 또한 그 이어지는 라인에서의 강남과 여의도권을 이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남 그 7호선 라인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또한 또 7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내년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그 금요일 날 저녁이죠. 토요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연장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이 1시부터 5시까지 연장이 되면 24시간 그렇죠.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이 24시간이 된다고 이 7호선 라인의 가격 상승이 사실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네. 만약에 가격 상승이 이로 인해서 된다면은 저는 7호선 라인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하실 거면은 투자를 하실 거면은 임대 수요도 풍부하고 또한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직장들이 많은 인근에 있는 지역을 가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소액 투자라는 전제를 하셨잖아요. 그 소액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임대 소득을 보시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호선 라인 중에서 강남권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남권을 보면은 학동역이라던가 노년역이라던가 강남구청역이라던가 청담역 이 네 가지 역으로 좀 줄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의 접근성과 또한 분당선까지도 있는 더블 역세권인 강남구청역 인근을 좀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학동이나 노년 쪽보다는 강남구청역의 어떤 수요 자체가 화이트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 강남구청역과 청담역 일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고민 상담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계속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가치 높은 수익형 부동산 이제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또 분석해드리는 매물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매물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도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772-0273번 혹은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이봉주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이봉주 팀장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알찬 매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매물은요. 청담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청담동 하면 강남에서도 부의 상징인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계약 면적은 20.7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3.42제곱미터 물건이고요. 2015년 4월 달에 준공이 된 지금 1년차 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9층 중에 본 매물지는 2층이고요. 방 1개와 욕실로 구별되어 있는 오픈형 원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 가격은 2억 2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월세는 3천에 55만 원에 지금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하시면 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은 현재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월세가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월세 금액 보증금 7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임대 수요는 제가 지도를 통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본 매물지입니다. 본 매물지는 청담역과 실질적으로 도보로 한 3분 정도,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매물이고요. 도보로 사실상 강남구청역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 강남구청역에 있는 분당선까지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블럭 같은 경우는 약간 특성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학군들이 이 테헤란로에 있는 그런 테헤란로 대치동 아래쪽에 있는 그런 학군들이 가장 좋은데 그 학군들보다는 조금 물론 비로 좀 떨어지지만 테헤란로 북측에 있는 학군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북초등학교라든지 영동고등학교 또 경기고등학교가 명문 학군이다 보니까 이런 학군들을 찾으시는 임대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편의 시설 같은 경우도 위쪽에 있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라든지 아니면 청담동 명품거리 같은 경우도 가로수길과 같이 최고의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망 같은 경우는 지하철 말고 영동대로를 이용하시거나 위쪽에 이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을 하시면 사통팔달 교통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지 이제 임대 수요 같은 경우는 청담동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연예 기획사라든지 실질적으로 갤러리나 스튜디오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쪽의 특성이 본인의 그런 집을 임대하시는데 임대료를 회사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임대차를 하실 때 굉장히 불편함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회사들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서류들만 좀 준비를 해주신다면 임대 맞추시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것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 호재입니다. 개발 호재는 첫 번째 이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사업이죠. 한전 부지 개발을 일단 첫 번째 들 수가 있는데 한전 부지가 이제 105층 규모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첫 번째 호재거리로 들 수가 있겠고 여기서 들어간 한전 부지의 그런 공공기여금 한 1조 7천억 원 정도를 영동대로 통합개발하는 사업에 쓴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기본관리계획, 압구정에서 성수라인에 이어지는 부분을 공원,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 계획이긴 하지만 충분히 또 개발 호재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내부 구조와 특징인데요. 계약 면적은 20.7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3.42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15년 4월 달에 준공이 된 매물입니다. 1년차 된 준공된 매물이고요. 전체 9층에 2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는 방 1개와 욕실 오픈형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준공되어 있는 오피스텔 구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관문을 드시면 욕실과 이쪽에 이제 싱크대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사각형 구조의 공간을 쓰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개 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래는 청담동에 있는 하나 연립주택을 재건축한 매물입니다. 그래서 1개 동에 124개의 호실로 전세대가 원룸형으로 구변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자주식 지하 주차장을 좀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지하 1층에 주차장을 사용을 하시고요. 지상에 또 필로티로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매물이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이제 관리인이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옵션이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TV, 세탁기, 냉장고까지 전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침대 같은 경우만 하나 임대인분이 준비를 해놓으시면 단기 임대 렌트 사업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좀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본 매물지의 강점은 주변에 이제 소형 평형대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블럭 자체가 전체적으로 30평대, 40평대 아파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원룸으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15년이 넘는 구옥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물건 주변에 바로 옆에 이제 소형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 바닥을 스토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임대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임대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도 임대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담동 지역의 매물입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이제 청담동이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 고급 브랜드라고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역 가치 정도의 그런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청담동이라는 것 때문에 주변의 상권 자체도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명품 거리도 비롯해서 각종 이자카야라든지 이런 상권들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임대료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면 매가까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설명 잠깐 드렸지만 지하 주차장을 가지고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지역들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매물에 굉장히 장점을 좀 갖고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원룸형 매물이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생활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코니와 베란다가 설계가 안 돼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 분석입니다. 매매는 2억 2천만 원에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월세는 3천에 55만 원에 진행이 가능하신데 올해 5월 달에 만기이기 때문에 임대를 조금 높여서 임대를 놓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대출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실제 투자 금액은 월세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도시형 생활주택 청담동계 매물 만나봤고요. 매물 갈무리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 소개해드리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에 3772번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데, 네, 하남시 신장동 네, 대명타운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전세 살고 있는데, 네. 대출을 조금 껴가지고 그 대명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명 아파트가 좀 올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실거주 목적이거든요. 네, 실제 거주. 근데 이제 지금 오른 가격인데 만약에 대출을 조금 끼고 샀는데 떨어질까봐 그럼 안 우려가 되죠. 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예.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이제 직접 자가로 거주할 계획 갖고 예. 계시고 서울에서 하남 쪽으로 이사 고민하고 예.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거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안 되시거든요. 그쵸. 지금 하남시 신장동의 대명 아파트 전망 좀 분석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려운 결정의 기로에 놓이신 점 이해됩니다. 네. 예, 예. 대출을 좀 많이 들어가셔야 되나요? 예? 대출이 아니요, 한 1억 일억 정도. 1억 정도. 그러면 예. 또 월 이자 부담도 상당하실 텐데.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갖고,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기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지금 대출을 활용해서 가시려고 하시는 거고. 예.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입지 여건 분석이 중요하겠죠? 예. 네, 지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지도 보이시나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하남시 그 하단부의 남부 쪽에 위치해 있고요. 예. 지금 제가 이 지도를 굉장히 넓게 폈는데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요. 이 예. 바로 위에 무엇이 있죠? 위에요? 네, 유니온 스퀘어 거기 들어온다 그러고. 쭉 더 올라가면 강변, 미사 강변이 있죠? 예, 미상.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예. 지금 매매가가 얼마를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거기가 지금 한 4억 5천 되더라고요. 4억 5천, 4억 6천 이 정도 라인이고 32평형이죠. 예. 혹시 미사지구의 32평형 알아보셨나요? 그쪽은 안 알아봤는데요. 하남시 쪽이 왜 그러냐면 네. 저희 이제 친척도 있고 네. 그래갖고 이왕이면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말씀하신 신장동의 대명강변 아파트와 예. 미사한강지구에 있는 지금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 보잖아요. 예. 가격 차이가 한 대략 5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럼 신도시가 더 가격의 상승폭이 클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클까요? 아무래도 신도시가 낫겠죠. 네. 지금 결론을 시청자님 예.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투자적인 목적으로 보신다면은 같은 동일 지역이라면은 미사환경 쪽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투자 쪽은 실거주거든요. 그래갖고 네. 이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혹시 떨어질까봐 우려해서 전해드렸어요. 가격이 떨어질까? 사실은 그건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들어보셔야 되니까 단순히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세미나를 참석하셔가지고 보신다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남 지역보다는 미사 강변 도시를 더 추천을 해주긴 하셨는데요.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투자의 경우에는 미사 강변 지구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실제 거주하실 목적이시고 가격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좀 또 고려를 해보실 사항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샵에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166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보죠. 공릉동 태강 아파트 21평형을 거주 목적으로 2억 5천만 원에 매수를 고려 중인데요.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실거주라면은 노원구 공릉동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선정이 주 요인이 무엇인가, 가격이 저렴해서인가, 아니면 직장이 가까워서인가,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직장이 가깝다면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하셨다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강 아파트 같은 경우는 6호선과도 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가깝지가 않고요. 또한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가 가격이 그렇게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 상승 사실 기대하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플러스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실거주를 할 때 만족도를 궁금하신 게 아니고 투자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투자적인 목적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아마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피해야 할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면 입지 여건 우수하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가 또 계속해서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3772-0273번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의 의견은 투자 시 참고사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매물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봉주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투자 유망 지역입니다. 송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매물, 신축 매물 저희 준비했으니까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본 매물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7.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9.16제곱미터고요. 준공은 이제 2016년 9월 달에 예정될 매물입니다. 전체 6층 중에 3층 매물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로 이루어진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시는 임대 2억 5천만 원에, 월세시는 3천에 85만 원에 지금 예상되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래서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7천만 원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시에 3,500만 원, 월세시에는 8,5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입지 여건과 임대 수요 같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지 이용하실 수 있는 지하철역은 석촌역입니다. 석촌역에서 도보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파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블럭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이렇게 다세대 매물 구입하실 때 본 역세권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각선으로 좀 끝에 위치를 하신다고 하시면 지하철역까지 이동하시는데 10분이 넘는 또 소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유념하셔서 물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 이제 도로망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는 올림픽대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또 그 서울 내곽선원 들어가고 굉장히 가깝게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도로망을 차량으로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송파의 중심 업무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 매물지 국제계획 복합지구의 그 개발 호재도 가지고 있고요. 또 바로 위쪽에 제1롯데월드가 준공되어 있는데 이런 매물의 가장 중앙에 위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문정 법조타운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매물지의 개발 호재들까지 같이 이제 흡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지 임대 수요를 잠깐 살펴보면 다양한데요. 제1롯데월드 근무자들의 수요들과 또한 이제 문정 도시개발지구라든지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수요분들도 같이 임대 수요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2018년도에 9호선 3단계 연장 개통이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석촌역이 현재 8호선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가 9호선이 들어온다고 하시면 송파에서 유일한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9호선이 골드라인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강남 좀 비싸다고 임대료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수요자들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제1롯데월드가 이제 개장을 예정을 두고 있는데 제1롯데월드 개장을 한다고 하면 그 임대 수요들과 또 지역 가치 상승에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락 농수산물 시장은 현재 2단계 사업 진행 중이고요.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와 특징입니다. 대지 면적은 17.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9.16제곱미터고요. 16년 9월에 예정될 매물입니다. 3층에 전체 6층 매물입니다. 투룸과 거실, 욕실로 이루어진 매물이고요. 제가 도면을 살펴봤는데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그런 3인용 소파라든지 테이블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사이즈는 굉장히 좋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엘리베이터와 CCTV 설치되어 있고요. 6m 도로가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한 입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점입니다. 2018년 다수의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 시점보다는 아무래도 완료된 시점들의 그런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 완료 시점에 임대료 금액이라든지 매매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겠고요. 6m 코너를 입지가 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차후에 재매도 시에는 다른 매물지보다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황금성이 다른 매물보다 우수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겠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개방감이라든지 차량 통행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좀 물건을 선택하실 때 선순위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공급량 부족은 사실상 그 송파구에서 멸실되는 공급 주택량이 4,3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 공급되는 수요세가 2,7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통계를 좀 가지고 있겠고요. 약점은 이제 주차 문제를 좀 둘 수가 있겠는데요. 주차 문제가 주차장법상에 좀 개정이 되는 바람에 30제곱미터당 0.5대씩만 주차를 가중할 수 있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자가 전세대가 좀 되지 않는다는 불편한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 분석입니다. 2억 8,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매물이고요. 전세 2억 5천만 원에, 월세는 3천에 85만 원에 가능한 매물입니다. 대출은 1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월세 시 8,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송파구 투룸 다세대 매물입니다. 매물 갈무리 통해서 마지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강남역에 위치한 이제 오피스텔 매물인데요. 강남역 하면 9개의 수도권에서 지하철 노선 중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수를 자랑하는 매물이고 입지고요. 또한 이제 경기도에 68개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강남역 오피스텔 매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오피스텔이고요. 계약 면적은 52.4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4.61제곱미터 매물입니다. 준공은 15년 3월달에 준공됐기 때문에 딱 1년차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19층 중에 12층 로얄층 매물입니다. 방 1개와 욕실로 이루어진 오픈형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가격은 2억 9,500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월세가 3천에 85만 원에 있기 때문에 바로 승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출은 1억 7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9,500만 원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여건입니다.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 강남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강남역에서 정확하게 도보로 34m 정도 떨어져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공급됐던 오피스텔 중에서 가장 최단 거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치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고요.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셔도 대한민국 정말 최고의 상권입니다. 강남역 상권이기 때문에 각종 극장이라든지 병원 같은 거 아니면 학원 같은 경우나 생활 쇼핑 시설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도 가까이 위치가 되어 있고요. 테일한로나 강남대로 이용하시면 한남동이나 넘어가시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임대 수요 같은 경우는 중심 업무지구에 근로하시는 근무자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시설이라든지 또 강남권 학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원과 학생까지 임대 수요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는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개발을 좀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롯데칠성 개발 부지가 용적률 800% 규모의 업무용 빌딩, 또 숙박시설, 복합시설까지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제2의 롯데타운을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설치가 떨어진 위치까지 본 매물지까지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또 개발 호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에서 양재IC까지 이어지는 6.4km 구간을 공원화를 만들게 되면 그 위쪽으로 각종 공원과 또 복합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개발 호재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 호재, 이 부분도 주변에 이제 서초 STG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 예정 중이고 진행되고 있는 매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공급되는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정 인구 자체도 많이 늘어난다. 이런 것도 개발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구조와 특징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2.43제곱미터, 그다음 전용 면적은 24.61제곱미터고요. 준공은 2015년 3월 달에 준공된 매물입니다. 전체 19층 중에서 12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1개와 욕실로 이루어진 오픈형 원룸 구조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3층부터 지하 8층까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의 가장 단점이었던 주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차 문제가 해결이 쉬워진다면 임대를 맞추시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에는 오피스텔들이 기계식 주차가 많기 때문에 SUV 차량이라든지 좀 큰 세단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집이 마음에 드셔도 임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을 좀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110개의 스트리트형 상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 매물지 위에 거주하시다가 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면 모든 편의시설을 다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겠습니다. 4층부터 19층까지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요. 빌트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풀옵션으로 진행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점입니다. 가장 강점이라고 보시는 부분인데요. 강남역 1번 출구에서 34m 거리입니다. 진짜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식 주차장과 풍부한 배후 수요들을 좀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주변에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다 붙어있는 그런 단점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창문을 열었을 때 다세대 주택처럼 뻥 뚫린 그런 개방감을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코니라든지 베란다 같은 설계도 완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매매가 분석입니다. 전체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월세 보증금 3천에 85만 원에 임대에 맞춰져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월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9,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총 3가지의 매물 설명해드렸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물 플러스 시간 상당히 유익하셨죠? 오늘 총 3건의 수익형 부동산 매물 소개해드렸는데요. 현명한 판단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상담 신청 남겨주고 계세요. 샵에 3772번으로 온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1536번님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성경아파트 31평형의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도 시점 문의 오거든요. 이분은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마 지금 문자로 보내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 본 방송 처음부터 꾸준하게 잘 들으셨나 봐요. 네. 이 방송 초입에 제가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상록구가 경기도의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된 폭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셔서 문자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성경 아파트 같은 경우는 4호선 중앙역과 굉장히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1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보기도 많이 어렵고 또한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해당 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좋은 이유는 이 아파트 인근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당 아파트가 가장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해당 지역에서의 가격 선도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매매가 다른 지역에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 시점 지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민 상담 도와주신 한능민 팀장님 고맙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자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은 끝나지만 늘 상담 신청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02-3772-0273번, 샵에 3772번 기억해 주시고요. 방송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